축구 승무패 48회차 기본 초안입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울버햄튼, 맨시티는 거의 대부분이 맨시티 승리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뉴캐슬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은 뉴캐슬 승을 보고 있고요. 프랜크푸르트, 아스날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아스날 승 보는 데도 있고, 프랜크푸르트 승 보는 데도 있고, 무를 보는 데도 있고, 좀 어렵게 보는 것 같고요. 또 에버튼,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무승부를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라리가 같은 경우는 마요르카, 알메리아는 거의 대부분 마요르카 승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발렌시아, 셀타비고 같은 경우도 발렌시아 승을 보는 데도 있고, 무를 보는 것도 있고, 이 구간은 좀 어렵게 보는 것 같고요. 빌바오는 대부분 빌바오 승, 오사수나 거의 대부분 오사수나 승, 비아레알 같은 경우도 한 군데는 세비야를 보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비아레알 쪽 보고 있고요. 베티스, 지로나 같은 경우도 거의 베티스 쪽을 보고 있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도 거의 소시 쪽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티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무승부 또 혹은 레알 쪽을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 세리에 리그 두 경기는 스페지아, 삼프도리아는 거의 스페지아 사이드로 좀 보는 것 같고요. 토리노, 사솔로 같은 경우도 무를 보는 데도 있고, 토리노 승 쪽으로 좀 보는 경우도 있고, 거의 승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해외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요르카,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승무, 거의 승 정도를 많이 보고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역시 승무, 빌바오 역시 승무 거의 승 정도 보고 있고, 오사수나는 거의 승, 비아레알도 승무 거의 승, 베티스도 완전한 승, 소시에다드는 승무, 또 무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 그리고 꼬마 레알 같은 경우는 무패. 무는 좀 받치고 있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세리에 같은 경우는 스페지아, 삼프토리아 승무, 승 정도, 토리노 승무, 승 정도,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울버햄튼, 맨시티는 무패, 거의 패, 무 정도를 좀 거의 좀 받쳐가는 분위기. 뉴캐슬, 본머스도 승무, 승. 그다음에 프랜크푸르트, 아스날은 승패, 승무 또 혹은 패. 그리고 에버튼,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승패, 무패. 이 구간은 좀 어렵게 보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최근 2월 했을 때 승 몇 개 이렇게 쭉 있는데, 43회차에서는 패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또 30회차인가? 그렇죠. 예, 30회차도 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 느낌상 이번 회차도 원정승이 그닥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간략하게 1번 경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울버햄튼 맨시티 경기입니다. 투표율은 당연히 맨시티 쪽으로 많이 쏠려 있겠죠. 거의 79%, 80%대가 됩니다. 해외 배당 보시면 맨시티 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아직 초반이지만 맨시티에 거의 80% 정도 몰려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맨시티는 일단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뛰었죠. 도르트문트에게 상당히 고전을 하다가 이기긴 했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체력 소모가 상당히 좀 많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경기는 울버햄튼 원정 경기입니다. 올 시즌 맨시티가 원정에서 진 적은 없죠. 진 적은 없는데 1승 2무로 잘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홀란드의 우겨넣기로 이기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알던 그런 맨시티 축구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1승 2무. 물론 잘 넣지도 못하지만 실점도 하지 않는 울버햄튼이고요. 리그 최소 실점 팀이죠.
직전 사우스햄튼전에서 포덴스의 골을 잘 지키면서 일단 뭐 리그 마수거리 첫 승은 올린 울버햄튼입니다. 뭐 전체적인 전력은 당연히 맨시티가 우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중 챔스를 뛰었다는 점, 그리고 원정 경기라는 점, 그리고 울버의 수비가 상당히 견고하다는 점, 특히 울버가 홈에서는 글쎄요, 수비가 뭐 장난이 아니죠. 맨시티가 초반에 뭐 골을 넣으면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초반에 만약에 골을 넣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선수들의 발걸음은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맨시티가 원정 2무를 기록할 때 뉴캐슬에게 3실점, 에스턴 빌라에게 1실점을 했죠. 그러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0대2로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사실 그 경기도 상당히 고전을 했던 경기입니다. 뭐 페널 PK 2개가 아니었으면 그 경기도 무승부였겠죠. 그래서 올 시즌 맨시티 원정 경기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현재 배당 흐름을 보면 뭐 맨시티 쪽으로 빠지고 있기는 한데 뭐 그거야 뭐 맨시티라는 네임밸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첫 경기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는 이 경기 맨시티를 부러뜨리고 울버햄튼 승무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맨시티인데 무패로 가느냐, 뭐 챔스를 뛰었던 원정이던 간에 맨시티는 맨시티다, 맨시티 단통으로 가느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경기부터 저는 맨시티 승은 없다고 보고 울버가 지지 않는다고 보고 울버햄튼 승무로 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가 봅니다. 저는 울버햄튼 수비를 한번 좀 믿어보고 싶은 그런 첫 번째 경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울버햄튼 승무를 한번 보고요. 두 번째 경기 마요르카 알메리아 경기입니다. 투표율 마요르카가 62.7% 뭐 정도 몰려 있고요. 그런데 몰려 있는 거에 비해서 배당은 마요르카가 한 뭐 2.1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1승 2무 2패고요. 아직 홈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팀인데 올 시즌은 초반이긴 하지만 아직 홈에서 1승이 없고요. 지로나전을 잡았어야 됐죠, 사실은. 근데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을 내준 것이 너무나 아쉬운 마요르카입니다. 직전 레알 원정에서도 먼저 선제골을 넣고 내리 4실점을 하면서 또 패배를 했죠. 하지만 이번 라운드는 제가 볼 때 홈에서 1승을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뭐 상대는 승격팀 알메리아고요. 알메리아는 홈에서 세비야를 잡아내긴 했지만 최근 경기력은 심각할 정도로 좋지 못합니다. 바야돌리전 패배, 오사수나전 패배, 현재 2연패 중이고요. 더 중요한 건 두 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뭐 무득점도 무득점인데 바야돌리전 유효슛 1개, 오사수나전 유효슛 2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뭐 스코어 상으로는 1시점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실 뭐 마르티네즈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뭐 엄청나게 많은 실점을 했을 그런 경기들입니다. 현재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기록 중인 알메리아고요. 마요르카는 레알과 베티스에게 뭐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빌바오와 라요전에는 또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고요. 공격에서는 이강인과 무리키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마요르카는 홈에서 알메리아를 상대로 5연승 중이고요. 최근 홈 기준 맞대결을 봐도 9승 1무 1패로 뭐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아직은 뭐 홈 1승이 없지만 마요르카 섬 원정은 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원정길이죠. 제가 볼 때는 마요르카가 알메리아를 잡고 홈 첫 승을 올릴 타이밍이라고 보고 이 경기는 뭐 이강인도 응원할 겸 마요르카 단통 승을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 경기 뉴캐슬 본머스 경기입니다. 투표율 70%, 뭐 뉴캐슬로 몰려 있고요. 아마도 이번 회차 단통감 중 가장 좀 많이 몰릴 경기 중 한 경기죠. 현재는 70%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흐를수록 80%대로 더 치솟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뭐 순위는 별 차이 안 납니다. 뉴캐슬이 11위, 본머스가 13위죠. 순위는 두 단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두 팀의 뭐 경기력, 경기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뉴캐슬은 1승 4무 1패죠. 뭐 1승밖에 없고
1패밖에 없지만 무승부가 4번 있습니다. 홈에서 1승 2무고요. 뉴캐슬의 1패는 리버풀 원정 1패고요. 홈에서는 맨시티와도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초반 만만치 않은 대진 일정 속에서 1승 3무 1패면 제 생각으로는 나름 좀 훌륭한 성적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노팅엄전을 제외하면 어느 팀 하나 만만한 팀이 없었던 뉴캐슬입니다. 뭐 경기력에 비해서 좀 무승부가 많은 게 좀 아쉬운 뉴캐슬이고요.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승수를 쌓을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홈에서 뭐 본머스를 상대하니까요. 본머스가 2승 1무 3패. 그럼도 13위 위치에 있지만 현재 본머스가 가지고 있는 수비 조직력으로 뉴캐슬의 공격력을 커버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뉴캐슬에도 조금 부상자들 공격진 쪽에 누수가 좀 있긴 하죠. 뭐 생 맥시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누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본머스 수비는 뭐 뉴캐슬에서 아무리 공격진의 누수가 있다고 해도 뭐 멀티골 이상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요. 뉴캐슬 단통 승을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4번 경기 발렌시아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투표율 54%, 28.7%, 17.3%. 현재 배당은 발렌시아 쪽으로도 빠지고 무배당은 좀 올라가고 있고요. 2승 3패 발렌시아, 2승 1무 2패 셀타비고입니다. 발렌시아가 헤타페를 홈에서 5대1로 잡아내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공격력에 숨통이 좀 트였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라요 원정에서 자책골 포함 2실점을 하면서 2대1로 패배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고요. 올 시즌 첫 멀티 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셀타비고 역시 2경기 연속 클린시트 경기를 하면서 2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꼬마 원정에서 자책골 포함 4실점을 하면서 대패를 했고요. 꼬마의 유효슛이 4개였는데 이 중 3개가 모두 골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올 시즌 꼬마의 공격력을 고려하면 너무 많은 실점을 한 셀타비고고요. 뭐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매 경기 골은 넣고 있습니다. 올 시즌 치른 모든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린시트를 기록했던 2경기에서는 뭐 당연히 승리를 거뒀겠죠. 골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뭐 지로나와 카디스 같은 뭐 창에 날카롭지 못한 팀들에게는 클린시트를 기록했지만 공격력이 어느 정도 되는 팀들에게는 모두 멀티 실점 이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뭐 발렌시아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수비는 견고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좀 답답한 공격력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쯤 되면 이제 카바니가 등장할 또 시점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물론 뭐 카바니가 뛰지 못한다고 해도 셀타비고의 수비를 가지고 발렌시아의 공격을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를 상대로 홈에서 또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고요. 최근 홈에서 셀타를 상대로 3승 1무 절대적인 강세를 또 보이고 있고요. 비록 셀타비고가 지로나 카디스 전에는 클린시트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라리가에서 지로나와 카디스를 상대로 클린시트를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봅니다. 뭐 발렌시아가 셀타를 상대로 충분히 멀티 득점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발렌시아의 수비력이면 뭐 어느 시즌보다 또 강하다고 보고 뭐 셀타가 한 골 뭐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발렌시아가 셀타비고 수비를 상대로 충분히 멀티 득점 이상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발렌시아 단통 승을 보고요. 5번째 경기 빌바오 라요 경기입니다. 빌바오에 66.1%가 몰려있고 배당도 계속해서 빠지는 추세입니다. 빌바오가 3승 1무 1패 시즌 초반 일정이 뭐 나름 좀 순탄했죠. 시즌 초반이지만 강등권 유력 팀들과도 또 3경기 뭐 포함됐고 또 홈에서 마요르카 발렌시아와도 또 대결을 했고 일단 순탄했던 일정답게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순항 중입니다. 다만 카디스 또 엘체 원정에서는 4골씩을 기록했던 빌바오가 홈 3경기에서는 단 1득점에 그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물론 탄탄한 수비 덕분에 뭐 티가 나진 않지만 사실 공격력은 조금 심각합니다. 심지어 홈에서 에스파뇰에게는 또 0대1 패배를 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라요는 바셀 원정에서 무승부 포함 2승 1무 2패 평균 1득점 평균 1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0.7 실점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공격이 풀리는데 홈에서는 상대방의 밀집 수비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그런데 라요는 원정에서 작정하고 수비를 하면 바셀조차도 무득점에 그치고 또 돌아갔죠. 물론 3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지만 라요 수비를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빌바오가 질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빌바오가 골을 넣느냐 마느냐 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말은 똑같죠. 빌바오가 이기느냐 무승부를 캐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에 여유가 없다면 단통으로 접근해야겠지만 금액에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저는 이 경기는 무 정도는 받쳐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금액에 여유가 없다 그러면 무를 찍던 단통 승을 찍던 이거는 제가 물론 뭐 배당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단통 승을 가는 게 맞는데 이 수비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까 그 라요 수비를 그게 좀 고민은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승무 정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6번 경기 베티스 지로나 경기입니다. 뭐 이번 회차 또 가장 강력한 단통구가 중 하나죠. 일단 베티스 배당이 생각보다는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주중 뭐 유로 경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라리가 레알과 바셀의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죠. 하지만 베티스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한 다코스라고 봐야 되겠고요. 매년 팀이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5위, 2020년 6위, 지난 시즌 5위, 그리고 현재 4승 1패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홈에서는 3승 무패고 아직 실점이 없고요. 뭐 비록 레알 원정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베티스의 경기력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뭐 강력한 디펜스와 또 이글레시아스, 카날레스, 뭐 호세, 로드리 등등 공격 작업에서도 부족할 게 없는 베티스고요. 지로나는 2승 1무 2패 8입니다. 뭐 사실 8이긴 8인데 초반 대진운이 나름 또 좋았죠. 그리고 승격팀 치고는 나름 뭐 선방을 해왔습니다. 홈에서 잡아야 했던 헤타페전이나 바야돌리전에서는 그래도 어쨌거나 승리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정경기 실점 중이고요.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 팀들에게는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티스 수비를 상대로 지로나가 득점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로나가 지금까지 만났던 팀들과는 경기력이 한 차원 다른 베티스고요. 물론 이제 베티스가 주중 이제 유로 대항전을 했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양 팀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여지고 또 베티스 홈 경기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고 베티스 단통승을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경기는 브랜드퍼트 아스날 경기입니다. 배당이 아스날 1.82 정도 형성되어 있고 투표율도 아스날이 한 63% 정도. 일단 브랜드퍼트는 2승 3무 1패 딱 한 번 졌습니다. 평균 2.5득점, 1.5 실점, 뭐 화끈하죠. 8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득점 이상을 성공했고요. 맨유전 클린시트를 제외하고 정경기 실점 중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는 5승 1패, 평균 2.3득점, 1.2 실점을 하면서 역시 뭐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맨유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크리스털, 뭐 본머스 원정에서는 클린시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실점을 했습니다. 특히 아스날이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맨유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비에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화끈한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수비 문제가 그동안 불거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팀들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수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요. 항상 뭐 많은 전문가들이 아스날 수비는 뭐 믿을 수가 없다, 분명히 조만간 문제가 드러날 거다 했는데 맨유전에 바로 또 드러났었고, 또 저번 7위전에서도 수비에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보니까. 아스날의 공격 지향적인 축구, 근데 그러다가 뒷공간이 열리면서 실점. 결국 아스날이 이기기 위해서는 많이 넣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포트에는 카운터 어택에 능한 톤이나 뭐 은배모 같은 선수들이 또 있고요. 브랜드포트의 뭐 역습 능력은 뭐 대단합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도 아스날이 분명히 실점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스날이 브랜드포트 원정에서 몇 골을 넣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1실점, 2실점 그밖에 하지 않는다? 글쎄요. 저는 아스날이 최대 2실점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스날이 2골 이상을 넣어주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무패가 다 갈릴 수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도 지금 브랜드포트 승무를 보는 데도 많고 또 무패를 보는 데도 뭐 당연히 많고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데 아스날 승에 60% 정도가 몰려 있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 시즌도 브랜드포트가 홈에서 아스날을 2대0으로 잡아냈죠. 아스날이 브랜드포트 상대로 수비에서 분명히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주는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브랜드포트가 지지 않는다. 저는 승무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8번 경기 에버턴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여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무승부를 보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투표율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자체도 뭐 상당히 고르죠. 아직 리그에서 1승도 없는 에버턴입니다. 4무 2패. 뭐 에버턴 같은 경우는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고요. 뭐 많은 선수들이 떠나갔고 부상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뭐 에버턴이고요. 직전 경기 리버풀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뭐 픽포드가 거의 팀을 살려냈죠. 신들린 선방으로 뭐 끝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4무입니다. 어쩌면 4무를 한 것도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에버턴이고요. 그만큼 전력 누수가 좀 심했죠. 하지만 보든과 그레이 뭐 이 두 선수가 공격에서 선전을 해주면서 버텨줬고요. 닐 무페이가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에버턴의 공격도 제가 볼 때는 숨통이 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골키퍼 픽포드가 아마 이 경기에 못 날 것 같습니다. 부상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좀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뭐 픽포드가 뭐 양날의 검이죠. 진짜 잘 막을 때는 거의 미쳐 있죠. 근데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골키퍼죠.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픽포드가 있는 게 에버턴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마 현재 소식으로는 못 날 것 같습니다. 또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에버턴보다 상황이 더 좋지가 않습니다. 1승 1무 4패. 뭐 에스턴전 승리가 있긴 하지만 골을 너무 못 넣죠. 또 여기에 뭐 어제죠. 유로 경기를 또 소화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고 유로 원정 갔다가 또 에버턴 원정을 가야 되는 그런 또 고된 일정이고요. 어제 실케보르 원정에서 편안하게 갈 것처럼 보였는데 또 2대3 간신히 이겼습니다. 웨스트햄이 리그 6경기에서 단 3득점. 그렇다고 뭐 전력에 큰 루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웨스트햄이고요. 뭐 지난 유로 비보로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한 이후에 홈에서 브라이턴에게 또 0대2 패배를 했죠. 제가 볼 때 이번 라운드도 역시 같은 패턴이 이어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1승이 간절한 홈팀 에버턴이고요.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에버턴의 팀 경기력도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에버턴이 1승을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요. 이 경기 무승부가 아닌 에버턴 단통 승을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리에입니다. 9번 경기 스페지아 삼프토리아 경기고요. 이번에 좀 웃긴 게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세리에 이렇게 뭐 세 개 리그를 섞어놔가지고 좀 헷갈리고 좀 어렵긴 하죠. 여기도 투표율은 박빙입니다. 스페지아가 1승 2무 3패, 엠폴리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둔 이후 5경기째 사실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3경기 중 원정 3경기에서는 무득점, 홈 2경기에서는 모두 2대2 무승부. 원정은 전패지만 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는 스페지아고요.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 리그 1승이 없습니다. 2무 4패,
6경기 동안 평균 0.5득점, 1.8 실점을 하면서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지 않은 흐름에서 뭐 이번 경기에 또 감독까지 출전 정지를 당해서 뭐 벤치 안치를 못하고요. 양팀 모두 득점력이 떨어지는 부분, 또 실점률이 높은 부분, 양팀 모두 비슷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스페지아는 홈에서 뭐 치고 받기라도 했지만 삼프도리아는 정말 골을 넣을 선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원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살레르니에게 4실점, 엘라스에게 2실점, 뭐 상당히 심각하고요. 가비아디니와 카푸토가 여전히 뛰고 있긴 하지만 사실 큰 기대감은 없고요. 두리치치와 링콘이 찬스를 만들어줘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삼프도리아입니다. 스페지아 같은 경우는 은졸라가 공격에서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팀 최다 공격 포인트는 수비수 바스토니가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스페지아 역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양팀의 맞대결이고요.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그래도 스페지아가 홈에서 2번 모두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스페지아는 홈에서 아직 패배가 없고요. 삼프도리아는 원정에서 전패 중입니다. 그렇다고 원정에서 강팀을 상대한 것도 아닌데 멀티 실점 이상을 또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스페지아가 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양팀의 대결이지만 스페지아는 원정 3연패가 인터 밀란, 유벤투스, 나폴리 뭐 그냥 질만한 경기들 다 진 거고요. 삼프는 홈에서 유벤투스와 무승부, 라치오와 무승부. 강팀들과 홈에서 잘 버텨냈지만 정작 잡아냈어야 하는 살레르니와 엘라스 경기에서는 아무리 원정이었다고 해도 2연패는 좀 심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스페지아 원정길도 삼프도리아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원정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스페지아가 홈에서 다시 한번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거라고 보고 스페지아 승무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경기 비아레알 세비야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이 67.7%, 무승부 20%, 패 12.2%, 현재 배당은 뭐 한 1.76, 1.82 정도. 비아레알과 세비야 뭐 전통의 강호죠. 하지만 양 팀의 분위기는 너무 다릅니다. 사실 세비야라는 이름 지어놓고 경기 스탯만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이게 세비야의 경기 스탯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의 뭐 막장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3승 1무 1패 비아레알은 뭐 짠물 수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5경기에서 실점이 1실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베티스 원정에서 1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한 거고요. 하지만 베티스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사실 1실점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원정 경기였었으니까요. 세비야는 직전 에스파뇰 원정에서 천신만고 끝에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파뇰한테도 뭐 절절매고 있는 세비야고요. 하지만 여전히 세비야의 경기력은 암울한 상황이고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나멜레가 선제골 넣고 또 카르모나가 연속 2골 넣으면서 전반에 3골을 넣고도 내리 2실점을 하면서 위기에 빠졌죠. 그리고 세비야는 84분에 라멜라가 또 퇴장을 당하면서 완전 위기였습니다. 그나마 상대가 막장 에스파뇰이니까 제가 볼 때는 버텼다고 보여지고요. 세비야가 잘 나가는 시절에도 비아레알 원정에서는 힘을 쓰질 못했고요. 최근 비아레알 홈에서는 2승 2무로 비아레알이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비아레알이 이 경기 전에 유로 원정 경기를 뛰고 와야 하죠. 그런데 세비야 역시도 하루 전에 챔스 원정을 또 다녀왔습니다. 물론 세비야가 하루 더 쉬기는 했지만 양팀 모두 유로 대항전을 뛰고 오는 상황이고 비아레알은 홈경기, 세비야는 원정, 그리고 이 경기에 세비야의 라멜라는 또 출전 정리. 16위부터 20위까지 모두 평균 실점이 2점대를 넘는 상황인데 그 16위가 바로 세비야입니다. 세비야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한 골이나 넣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넣는다고 쳐도 비아레알 공격진을 상대로 멀티 실점 아래로 막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세비야의 수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비아레알 단통승을 보고요. 다음 11번 경기 토리노 사스올로 경기입니다. 48.5, 35.6, 15.9 배당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토리노는 3승 1무 2패입니다. 사스올로는 1승 3무 2패고요. 사실 토리노가 시즌 초반 대진 일정이 좀 좋았죠. 3승이 모두 승격팀을 상대로 다 거둔 3승입니다.
몬차, 크레모네, 레체 모두 승격팀이고 세 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거나 다른 팀들보다 일정이 수월했다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물론 뭐 쉽게 이긴 경기는 없습니다. 모두 한 골차 승리를 거뒀고요. 아탈란타 원정과 인테르 원정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홈에서는 라치오와 무승부, 또 레체전 승리를 하면서 홈에서는 1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직전 인터밀란전 같은 경우는 사실 토리노가 잡아서 할 경기죠. 인터밀란 골키퍼 한다노비치가 제가 볼 때는 그날 거의 미쳤습니다. 그 경기 보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세이브만 한 7개 걷어냈죠. 86분에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던 뭐 브로조빅보다 한다노비치가 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거의 8.3인가를 받았거든요. 뭐 그만큼 얼마나 많은 선방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토리노 입장에서는 대열을 낚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토리노의 니콜라 블라식이 뭐 폼이 거의 절정입니다. 사나부리아만 좀 더 올라와주면 토리노의 공격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인터밀란전에서 보여준 사나부리아는 좀 실망스러웠던 모습이고요. 사슬로는 홈에서 레체를 잡아내긴 했지만 이후 3연속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직전 우디네세와의 홈 경기에서는 1대3 대패를 했고요. 아직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크레모네 원정 경기는 잡았어 했는데 파상 공세를 펼치고도 0대0 무승부,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요. 우디네세전의 경우는 프라테시의 선제골로 승기를 잡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수비수 루안이 퇴장을 당하면서 후반전 내리 3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안은 이번 경기에 당연히 뛸 수가 없죠. 지금 사스올로가 문제가 되는 게 뭐 팀 공격에 저는 한 50%라고까지 보는데 베라르리가 부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나몬티나 프라테시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6경기 중 3경기도 무득점입니다. 물론 클린시트 경기도 뭐 3개가 있긴 하죠. 토리노 같은 경우는 최근 홈에서 사스올로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홈 4경기 3승 1무고요. 사실 원정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4승 3무 1패로 토리노는 사스올로에게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토리노는 아직 홈에서 실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스올로의 골잡이 베라르리는 여전히 부상 중이고요. 베라르리가 지난 시즌 혼자서 15골 15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 사스올로가 총 64골을 넣었는데 이 중 30골에 관여한 게 베라르리죠. 근데 그 베라르리가 지금 나올 수가 없고 또 올 시즌도 첫 승을 거두는 레체전에서도 결승골을 베라르리가 넣었습니다. 그만큼 사스 공격진에서 베라르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전력 소진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토리노 수비를 감안했을 때 사스올로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사실 좀 의문스럽고 사스올로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험난한 원정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토리노 승, 뭐 이변이라고 해도 저는 사스올로 승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사스올로가 토리노를 인정하고 완전 수비 모동을 가동해서 뭐 토리노가 두들기고 또 두들겨도 안 들어가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물론 상상하기 싫은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무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스올로가 그래도 실점은 한다. 토리노가 홈에서는 그래도 나름 강점을 보이는 팀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토리노 단통 승을 보고요. 다음 12번 오사수나 헤타페 경기입니다. 거의 70% 20% 뭐 한 10% 정도 오사수나 쪽으로 배당은 빠지고 있고요. 4승 1패 누가 보면 이게 오사수나 순인지 뭐 헷갈릴 것 같습니다. 현재 4위를 달리고 있고요.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오사수나의 폼이 뭐 상당합니다. 홈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3전 전승, 평균 2골, 0.7 실점을 하면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베티스 원정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도 오사수나의 경기력은 뭐 어마어마했고요. 베티스의 유효 슈팅 하나가 이제 골로 연결되면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강팀 베티스 원정에서 거의 뭐 베티스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던 오사수나입니다. 제가 볼 때 올 시즌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할 팀 중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빌라와 가르샤의 공격도 좋고 또 수비 조직력도 아직까지는 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헤타페 같은 경우는 홈 경기에서 소시를 잡아내기는 했는데 예전에 알던 그 끈끈한 헤타페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력은 뭐 참담한 수준이고요. 지로나에게 1대3 패배, 발렌시아에게도 무려 5실점을 하면서 패배, 공격 수비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헤타페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암람바리가 출전 정지고요. 다만 이제 헤타페가 오사수나에게는 그동안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 6경기 2승 3무로 헤타페가 진 적이 없고요. 물론 오사수나도 홈에서는 헤타페에게 3무로 지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면 저득점을 했었고 만나면 거의 졸린 축구, 뭐 수면 축구를 했고 근데 올 시즌 헤타페의 경기력으로는 오사수나의 원정길을 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이 경기는 오사수나 단통 승을 예상해 보고요. 다음 경기 소시에다드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67%, 20%, 12%. 소시 쪽으로 배당이 많이 빠지는데 2승 1무 2패 소시입니다. 매 경기 1득점 기록. 무실점한 경기는 이기고 1실점한 경기는 비기고 멀티실점한 경기는 당연히 패배를 했겠죠.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1승 1무 3패입니다. 홈 3경기는 다 졌고요. 원정 경기는 또 1승 1무입니다. 빌바오전을 제외한 나머지 4경기에서는 모두 2골 이상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소시에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전 경기 딱 한 골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거의 매 경기 2실점 이상 기록하고 있고요. 소시에다드 홈 기준으로 현재 에스파뇰 상대로 4연승 중이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빈약한 소시에다드의 공격력입니다. 오야르사발의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사디크 우마르가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시에다드가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전 정지자들도 대거 돌아오고요. 부상자들도 거의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로 보이고요. 또 소시에다드가 이 경기 이전에 오모니아하고 또 유로 경기를 또 치러하는 또 일정도 있고요. 제가 소시에다드 경기를 봤을 때 뭐 맨유하고 했을 때 맨유를 이겼죠. 원정 가서.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헤타페에게 1대2로 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고 분명히 안정감은 소시에다드가 좋지만 에스파뇰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또 돌아온 상황이고 뭐 2판 4판입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팀입니다. 뭐 분위기 타면 뭐 2판 4판을 막 들이대버리니까요. 물론 소시에다드가 유리한 경기는 맞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무승부도 아닌 것 같고 잘못하면 제가 볼 때 에스파뇰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이번 회차에서 유일하게 원정 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물론 소시에다드가 이긴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변이 나면 에스파뇰 무가 아닌 승이라고 보고요. 승패로 찍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마지막 경기죠. AT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투표율이 16%, 28.9%, 55.1%입니다. 배당 보시면 지금 레알 쪽으로 약간 배당이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더비 경기죠. 꼬마 쪽 투표율이 16%. 저는 투표율 딱 보자마자 무조건 이거는 부러뜨리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더비 경기고 또 꼬마 홈인데도 불구하고 뭐 물론 이제 올 시즌 꼬마의 경기력이 좋지가 않으니까 고스란히 투표율에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하고요. 하지만 더비 경기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뭐 저번에 보시면 아셨겠지만 에버튼이 리버풀과의 더비 경기에서 끝까지 물건으로 들고 그러면서 결국 무승부를 했었죠. 근데 꼬마 역시도 더비 홈 경기에서는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를 수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올 시즌 꼬마는 3승 1무 1패 비아레알에게 홈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1패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꼬마의 수비력은 여전히 준수한 수준이고요. 레알 같은 경우는 화끈한 공격력으로 전승을 달리고 있긴 하죠. 그런데 화끈한 공격력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정경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팀을 만나도 무조건 실점을 하고 있다는 부분
뭐 워낙에 많은 골을 넣으니까 그 부분이 감춰져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요. 특히나 꼬마 같은 팀하고 경기를 했을 경우 이 부분은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꼬마 같은 경우는 레버쿠젠 원정을 다녀왔고요. 네알은 홈에서 라이프치히와 또 경기를 했죠. 그런데 꼬마가 네알보다는 하루 더 쉬고요. 또 근데 이제 이 경기 문제가 꼬마는 수비력에 비해서 또 공격력이 조금 아쉽고 레알은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쉽고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 제가 볼 때는 벤제마는 못 나온다고 보고요. 뭐 출전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결장하는 확률이 한 90%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레알이 비니시우스와 로드리고의 활약으로 전승을 달리고 있지만 레알이 상대했던 뭐 알메리아, 셀타비고, 에스파뇰, 마요르카 이런 팀들하고는 사실은 클래스 자체가 다른 에이티 마드리드고요. 뭐 베티스전 같은 경우도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물론 홈발을 등에 업고 이기긴 했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더비 경기고 또 레알이 챔스 경기도 소화를 했고 또 꼬마보다 하루 더 쉬지도 못하고 또 비니시우스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수비 조직력하고는 전혀 다른 꼬마의 또 수비 진영을 봤을 때 오히려 모든 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 레알의 수비진이 더 걱정인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꼬마가 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접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꼬마 승무 어쩌면 레알 마드리드의 시즌 첫 패배가 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크다고 보고요. 16% 같은 경우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승무 부러지더라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쭉 해보니까 한 32조합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초안입니다. 지금 이제 선수들 출전 여부 또 새로운 소식들 그건 아마 내일 최종 마킹 전에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또 안에 또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거는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같이 조금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차가 지금 뭐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올려봤고요. 내일은 간략하게 이제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다시 최종안을 해서 내역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노마타 카페 들어오셔서 같이 또 분석도 해주시고 또 좋은 자료 있으면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은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이상 축구 승무패 48회차 기본 초안 영상 업데이트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상 축구 48회차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카페 찾아오신 방법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이 있어요.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도 해주시고 뭐 굳이 분석 얘기 아니더라도 뭐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